6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 만인데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등 이런저런 의혹 제기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마타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선 출정식 현장을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출마 출사표를 던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메시지는 단호하고도 강렬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이자 전제라는 게 문재인 정부를 향한 윤 전 총장의 일침입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현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내고 야권 대선 후보로 직행하면서 윤 전 총장은 왜 대선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연설문을 쓰고 수차례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합니다.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선 출처 불명의 흑색 선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 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장모인 최모 씨와 아내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마타도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또 저희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저에게 제시를 하시면 제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며 현 정권을 향해 거듭 날을 세운 윤 전 총장은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정권 교체를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이 열린 매현 윤봉길 의사기념관 3층과 2층을 돌며 기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대선 출정식이 열린 윤봉길 의사기념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와 정권 교체 의지를 거듭 피력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망, 기대, 저 역시 실망시켜주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권은 긴장을, 야권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이 처가를 둘러싼 의혹을 딛고 대권 가도를 순탄히 헤쳐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이혼과 공동 양육자 지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통계청에서 인구 동향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1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혼인 네. 건수가 15,861건, 네. 이혼 건수는 9,03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 최근에 그 네. 힘들게 참느니 내 인생 찾겠다 이렇게 황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네. 한 1만 쌍 정도가 된다. 2021년 1분기에만 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렇듯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 예전에는 많이 참고 지냈었는데 네. 요즘은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제 문제는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 네. 누구를 이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정하느냐 음.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혼을 할 때 네. 어떤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지 네. 그리고 부부가 공동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능한지 네. 이것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돼서 네. 그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아내인 김모 씨하고 네. 남편인 이모 씨가 혼인 생활 4년 정도를 한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두 분 사이에는 만으로 1살 정도 된 자녀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김 씨와 이 씨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를 하면서 이제 두 사람 모두 자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1심 법원에서는 엄마인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제 아빠가 항소를 하게 됐는데 네. 항소심은 이제 엄마와 아빠 중 한 사람을 양육자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음. 엄마와 아빠 모두가 공동으로 네.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엄마인 김 씨는 네. 이제 2심 법원이 이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면서 네.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네.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이제 우선 엄마인 김 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1심 재판 때는 자기 자신이 단독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됐는데 네. 항소심 법원에서 공동으로 네. 친권이랑 양육권을 행사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이 네.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고요. 네. 이제 법리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도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엄마나 아빠 모두가 자기 자신을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로 이렇게 지정해달라 그랬는데 네. 법원이 어떻게 보면 직권으로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네. 했는데 네. 이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되면 사실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잘 되지 않을 텐데 네. 공동으로 양육을 법원이 이제 강제적으로 하게 해놓은 것이 음. 적절한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엄마 주장이 수긍이 가는 바도 있는데 근데 2심은 어떤 사유로 그 이혼하려는 부부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을 한 건가요? 이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사실은 이제 네. 대원칙이 어떻게 하면 자녀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근데 2심 법원은 이제 그 모성과 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성과 부성을 골고루 느끼면서 자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두 분이 같이 양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 양육자로 지정한 2심 판결을 확정을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아. 이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네. 이제 일단 대법원은 좀 이제 파기환송을 하기 전에 네. 그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도 네. 봐야 되고 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이것도 봐야 된다. 그리고 네.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은 있는지. 음. 그다음에 이제 부와 모가 있으니까 네. 두 분이 제공하려고 하는 양육 방식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적합한지 음. 서로 간에 조화 가능성은 있는지. 네. 그리고 이제 부 또는 모와 이제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는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네. 그리고 이제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가 어떤지 이런 음.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겨우 미성년인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네.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이 사안을 봤을 때 네. 이제 엄마인 김 씨하고 아빠인 이 씨가 계속해서 공동 양육은 못하겠다. 나 혼자 단독으로 키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봤을 때에는 김 씨랑 이 씨가 갈등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네. 장래에 이제 공동 양육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될 가능성은 별로 높게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또 이제 공동 양육을 하면서 이제 아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손실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불안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원심이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네. 부성이랑 모성을 골고루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네. 대법원은 아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한 명이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고 대신 면접 교섭을 할 수 있으니까 면접 교섭을 그 어느 부부보다도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 부성과 모성 골고루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방법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요즘은 이혼을 할 때 서로 이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지지 않겠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서요. 네.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싸우는 분들은 칭찬해 줄 부분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애정이 너무 과도해서 이제 무엇이 자녀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네. 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 자체에 집착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네.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내가 만약에 단독 친권자, 양육권자가 지정이 안 된다면 무조건 공동으로 지정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자녀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크고 네. 불안정성이 이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공동 친권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생활에서 불편한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공동 친권이나 공동 양육권 같은 부분은 부부가 혼인 중일 때 어울리는 방식이어서 이혼했을 때는 좀 부적합한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친권이 본인한테 없다고 해서 부자 관계나 모자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을 네.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공동 양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교섭을 충실히 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혼하게 되는 배우자에 대한 이제 미움이나 또 자녀에 대한 집착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결정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것보다는 자녀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지 이것을 중심에 두고 친권 양육권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이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이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사회봉사명령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사회봉사명령이 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회봉사명령이란 네.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네. 교도소 등이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네. 처음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에 하나로 시작됐지만 네. 지금은 성폭력과 일반 형사범까지 범위를 확대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500시간 이내에서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는데 네. 근로 활동을 통한 교정과 재범 방지가 목적입니다. 네. 뭐 이번 사건은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재벌그룹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된다면 네. 법원이 재벌그룹 회장에게 일정액을 기부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네. 또는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준법 경영을 다짐하는 내용의 강연회나 기고문 같은 것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대체할 수 있는지 네.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가져와 네. 봤습니다. 이게 뭐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정도 입장이 있는데요. 네. 먼저 현실론입니다. 네. 재벌 회장이 사회봉사명령 활동을 한다고 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몇 시간 일손 도와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설에 몇 억 또는 몇십억을 기부하는 게 훨씬 더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논리입니다. 네. 재벌 회장에게 근로를 시키는 게 심정적으로 후련할 수 있지만 네. 감정적으로 보지만 말고 현실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지자는 일종의 공리주의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떼우는 건 좀 그렇지만 네. 법원 명령으로 준법 경영 강연이나 기고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점과 네. 회사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네.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사회봉사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둘 다 안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일정액을 기부금을 낸다든지 네. 강연회를 통해 사회공헌을 한다는 것은 근로활동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회봉사 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 바로 그것인데요. 네. 근로를 통한 교정과 재범 방지라는 사회봉사 명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네. 기부금이나 강연회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뭐 다 나름 뭐 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법원 판단은 어떤가요?
일단 기부금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대체하는 것은 네.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 네.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으로서 일정액의 금전 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 아닌 것을 명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네. 이와 관련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네. 현행 형법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네. 법제처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사회봉사 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네.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뭐 준법 경영 강연이나 기고문은 어떤가요? 이와 관련해서도 네.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구를 명하는 것도 네.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고 네. 사회봉사 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어떤 네. 원칙입니다. 법제처는 이와 관련 네.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도 네. 헌법상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 가능성, 사회봉사 명령의 의미나 내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사회봉사 명령은 문헌 그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고 네. 금원이나 그 밖의 다른 수단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뭐 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취지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화재 알람 등 소방시설에서 오작동이 계속돼 이를 고치려고 소방시설을 차단한 다음 재가동하지 않았다 해도 관리자에게 소방시설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 중인 박지원 국정원장의 맞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29살 여성과 함께 투약 또는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살 동생을 울렸다는 등의 이유로 6살 큰아들을 불 꺼진 목욕탕이나 빈방에서 못 나오게 한 40살 싱글맘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6월 29일 법률방송 록스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